네, 풍문레이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나긴 크립토 한파 속에서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이 시장과 산업이 질적으로 양쪽으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동을 위한 국내 이용자들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얼마 전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말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센트 변호사님들은 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젊고 아주 그냥 비주얼도 좋으시고 그러신 변호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역시 가상자산 이런 거 다루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 좀 세련되시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이 칭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를 통과했어요. 법사위 회부된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네. 5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이제 줄여서 가상자산 이용자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5월 11일 의결했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곧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정문위원회를 통과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은 이번에 독립적으로 발의된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수개월에 걸쳐 발의된 19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온 대안입니다. 이제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가상자산 관련 의안은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안무자산, 암호화폐 등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은 정문위원회의 소위원회가 19개의 가상자산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를 이제 법안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대안 법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기존에 발의된 19개의 개별 발의 안건들은 대안이 의결되었으므로 대안 반영 폐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법안 보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다음에 다시 검토를 거쳐서 본 회의에 오르게 되고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19개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대안 법안으로 한 개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안이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내용은 1단계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것이고 그게 2단계고 1단계는 이제 이용자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에 관한 것으로 1단계고 이제 앞으로 2단계가 또 되면 가상자산 발행하고 공시에 관련된 건 또 2단계로 또 입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손 볼 텐데 이번에 그 정무위에 통과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제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이제 가상자산의 용어 그리고 가상자산의 범위, 과연 무엇이 가상자산에 포함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가상화폐, 맞아.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그렇죠. 등으로 이제 혼용되던 표현이 이제 정식적으로 가상자산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이제 정의를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특근법에서 정의하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것이 가상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럼 이제 가상자산의 용어로 이제 정리가 됐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답이다. 이제 법으로 되니까. 그럼 뭐 범위는 어디까지 정한 거예요? CBDC는 뺐다고 이번에 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 CBDC를 이제 제외를 하고 가상자산은 이제 전자적 형태로 이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되게 표현이 추상적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인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용어로 통일된 것입니다. 사업자는 또 어떻게 정했습니까? 사업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했는데 이것 또한 기존 특검법에서 정하였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용어와 범위는 특급법하고 동일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만약 근데요 해외에서 뭐 하는 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력이나 사무실이 다 있는데 이제 법인을 해외에 그쵸.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그렇죠. 경우에도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에서는 음.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음.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음. 즉 외국의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다가 법인을 두고 뭐 우리는 해외예요. 뭐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에 해당된다라고 정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용자도 우리 또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제 법안의 내용 중에 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첫째로 이제 이용자의 예치금을 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자신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에 예치 신탁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아하.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고객의 주소죠.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전자지갑 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해야 되고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재산을 분리해야 되네요. 예, 그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그 고유, 그러니까 자기네 재산과 맡은 재산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지갑 주소까지 다 장부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킹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보안도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은 무조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15년은 보관해야 된다. 맞습니다. 와, 이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호를 하겠다. 철저하게 이런, 규제하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는데 불공정 거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어떻게 좀 규제하나요? 네,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규제하고 있던 내용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시세 조정 행위 등 금지, 그리고 부정 거래 행위 등 금지, 그다음에 자기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 거래를 감시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불공정 거래에서는 뭐 그 자본시장하고 비슷하네요. 뭐 미공개 정보, 뭐 시세 조정 안 되고, 뭐 특수관계, 뭐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게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이용자도 보호하고 불공정도 하는데 이상 거래 감시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김남국 의원 사건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기존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특검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사건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테라루나 사건 그리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시세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부정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요. 만약 이번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러한 의혹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번 법안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단계라고 했잖아요. 1단계인데 그럼 2단계까지 생각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시사점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결된 1단계 법안은 아주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중심으로 이제 법안을 의결을 한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2단계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 이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한다는 의미는 코인을 이제 생성하고 또는 판매를 하고 이제 ICO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공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유통량이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은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인데, 이는 이제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추후 유럽의 미카 법안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권리 의무와 특히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은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 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 위믹스 네, 투자자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다. 2단계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행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1단계만 시작이 되더라도 이제 가상자산 발행하신 분들은 또 이미 발행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발행하실 분들은 집단 소송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소비자 보호를 이용자 보호를 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김남국 의원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지껏 19개 법안이 발의될 동안에 국회에서 그냥 미기적 되고 있다가 이제 그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거 보니까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이제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제가 종편이나 이런 방송 많이 보면 전문가들 나오셔서 뭐 김남국 의원 뭐 도덕성 얘기하고 뭐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을 일단 차제에 빼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검찰이 김남국 이제 현 무소속 의원이 보유했던 이제 가상화폐, 이제 가상자산인 네.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가 과거 테라루나와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이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금 그 권도영 대표인가요? 테라루나 그 양반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제 보석금 내고 좀 나왔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주장했던 게 우리는 증권이 아니야.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 테라루나 뭐 차이 코퍼레이션 신현성 전 대표의 자본시장 위반법 해갖고 지금 현재 증권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도 이제 위믹스 코인도 있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지금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네. 검찰이 있고 네. 법원이 있다라고 네. 총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코인이 가상자산이 증권이다라는 의견은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 정도,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 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와중에 이제 테라루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증권이 되는 것은 그쵸.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법원에서는 과연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대웅 대표나 이분들이 한국으로 올지 미국으로 갈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좀 해볼 거고 지금 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거 증권 맞아. 그러면 이제 증권으로 이제 판명이 되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자본시장법 위반하면 얼마나 처벌받아요? 네, 이제 자본시장법 178조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이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이제 민사적으로 일단은 지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변호사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뭐 벌금이 3배에서 5배. 그러면 벌금 아니면 유기징역이잖아요. 그렇죠. 또는이니까. 이게 또는 하면은 네, 이제 두 개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네네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네.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던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처벌받아요? 저는 자본시장법을 엄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뭐 징역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그렇죠. 좀 부과를 많이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형이 높게 나오거나 이제 실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몇 년에서 수십 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은 거래나 이 공정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해야지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 수위가 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위믹스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뭐 금융투자 상품이냐 이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뭐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된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률가시니까 전문적으로 좀 따져보시면 좀 어때요? 네,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은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위믹스 코인이 금융투자 상품의 일종인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는 투자 계약 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을 투자하는 관계를 투자계약 증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4월 신현성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루나코인은 테라폼 랩스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판매하는 금융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인 테라코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이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투자 계약 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재단들이 백서를 만들 때 명확하게 우리는 어디서 이게 수익이 나고 어떻게 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앞서 우리가 제가 자본시장법 말씀드릴 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게 이제 표현이 뭐 누락된 문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반드시 국내에서 거래하려면 한글로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영어로 어렵게 써놓으면 사실 우리 코인 시장이 어려웠던 게 백서를 전부 영어로 써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남에 어떤 오피스텔에 가봤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거의 노인네들이 오셔갖고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막 그 코인 그거 지금 하고 계셔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좀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위믹스 가상자산 투자
투자계약증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상은 어떠세요? 이제 이거는 법률 전문가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게 맞는데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믹스를 비롯해서 예, 예.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다 전부 다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코인 발행인이 이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사항을 약속하고 있는지 백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 약속이나 청약의 구속력이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만약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99% 이상의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금융위원회나 규제기관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사상의 대원칙인 명확성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위믹스가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서 보면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투자계약 증권 여부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린 전례, 즉 판례가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이 투자증권에 해당한다라고 공표한 적이 없을 뿐더러 이미 많은 업비트 등 거래소 등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계약 증권의 핵심 요건인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이 이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리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법원도 섣불리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나 규제기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거나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특검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믹스 등 코인이 증권에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거래소는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있는 셈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미등록 증권 거래업자에 대해서 위법하게 허가를 내준 셈이 돼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위믹스나 리플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표지가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코인을 일률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속속속속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플 소송도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거래소들을 우리가 다 허가를 해주는데 코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증권법상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소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